1079쪽 4절입니다. 4절에 일중의시하여 치천하지 민하며 취천하지 화하여 교역이 퇴하여 각득 기속해 하니 개취저 서합하고. 지금도 바로 신농씨의 공입니다. 자, 신농씨가 이와 같이 농기구를 농기구를 처음으로 만들었죠. 농기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갑자기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이 되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잉여 농산물이 생기겠죠. 그럼 그 잉여 농산물을 가지고 농사짓는 재미도 쏠쏠할 겁니다. 이렇게 많아. 그럼 농사짓기 힘을 쏟으니까 나중에 네가 그러면 누가 특별히 그릇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야, 누가 만드는 농기구 정말 좋더라. 그래서 그 사람 너는 농기구만 만들고. 근데 아까 저기 그물 만드는 사람, 그물 가지고선 짐승 잡고 물고기 잡는 사람들, 이것도 전문가들이 나오겠죠. 그야말로 이제 전문가 집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서는 각자가 이제 넘쳐나는 걸 가지고 듣고, 왜냐면 특별히도 그물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물고기 특별히 더 잘 잡는 사람이 있을 거고, 짐승 더 잘 잡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들 각 분야에서 이제 각 지역에서 그만큼의 잉여 농산물이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신농씨가 어떻게 되냐?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저작거리. 일중위시하여니까 해가 남중할 때 시장을 열어서, 그죠? 시장을 위하여서 시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해가 남중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해가 떴을 때, 밝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밝을 때 사람이 모여들게 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도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일중위시가 되니까 옛날에 이제 먼 곳에 있는 사람, 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있는 사람대로, 그 다음에 산간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어디냐, 오늘은 오늘 어디서 할까요? 옛날에 이제 서울이 저기 있을 때는 오늘 동대문에서 모이자. 그러면 저 어디에요? 상계동 쪽에서 있는 사람들, 저 강남 어디에 있는 사람들, 한강 어디 쪽에 있는, 노량진 쪽에 있는 사람, 각자 만드는 걸 가지고 집에 새벽같이 출발을 하겠죠. 새벽같이 출발하면 대체로 이제 한 10시나 요때쯤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때 어디에요? 저작거리 만들어서 서로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장을 열게 해가지고 물교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이제 자기가 얻고 싶은 거 얻으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 때 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일중이시하여니까 날이 밝을 때 이런 뜻이 되겠죠. 밝게 시장을 만들어서 치천하지민하며 천하의 백성들을 이르게 하며니까 각자의 잉여 농산물 또는 잉여 산물들이 되겠죠. 초기에는 잉여 산물들이 될 테니까 그 잉여 산물들을 갖고 이르게 하였으며, 그래서 취천하지화하여 천하에 필요로 하는 그 재화들을 모아서가 되는 거죠. 천하의 재화들이니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초기에는 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조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상품 가치가 있었죠. 조개 껍질부터 시작을 해서 조개 껍질 같은 경우는 장신구로 이렇게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건 모든 기본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탕이 된다라고 했고, 그걸 가지고 뭐를 한다? 이걸 가지고 또 돈이 된다. 뭔가를 만들어 쓸 수가 있는 거죠. 바꿔서 내가 쌀도 바꿀 수가 있고 뭐도 바꿀. 그러니까 실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맨날 물고기만 먹고 비린 것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농사 짓기도 또 어려울 것이고, 지금처럼 우리가 간척 사업에서 다 막아놓은 게 아니니까 물이 와르까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중에서 값 나가는 것들, 꼭 조개 껍질, 조개 말린 거, 왜냐면 이 조개 같은 건 소금기가 있으니까 저쪽에 가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바꿨더라라는 거죠. 이 조개가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기 시작한 지가 언제냐면 진나라 때 들어서입니다. 통일 진나라 때 들어서 더 이상 조개는 화폐로 인정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나름대로 가치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쓰던 것은 뭐냐면은 비단이나 이런 옷감들이죠. 곡식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전히 지금도 옷 요금, 이거는 이미 없어졌지만 이미 글자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뭐예요? 곡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금이다 뭐다라고 할 때 다 여기다 쓰는 거죠.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화폐라고 할 때 패자 마찬가지가 되고, 그거는 이제 비단이 되고. 그래서 요때 만들어서, 그래 천하에 저쪽에서 아까 굳이 여기는 그물까지 그물 워낙 잘 만드는 사람 자기가 만드는 것도 가지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짐승 잡아서 말린 것 등등등등 해서 다 가지고 나올 겁니다. 생으로 살아있는 거 끌고 오기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천하의 재화를 다 모이게 하여서 모아서 그 다음에 교역 서로 간에 바꾸는 거죠. 교역이니까 서로 간에 만나서 바꾸어서 물러가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오고 싶은 곳으로 갖고서는 각득 기속해 하니 각각이 그 곳을 얻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각각이 그 곳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갖고 돌아가서 그 지역에서 그죠? 내가 일일이 다 생산하지 않더라도 살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게 하였으니 그것이 활외서합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활외서합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서합이라 라고 하는 글자는 이 글자는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은 살레이께 이거 턱니자죠. 원래 턱이라고 하는데 턱이라고 하는 턱은 씹는 겁니다. 턱 한번 움직여 보세요. 제가 움직이는 거 잘 보세요. 아래는 움직이죠. 아래턱은 위턱은 가만히 있죠. 그칠간자죠. 산깨가 그쳐 있고 아래턱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턱의 상이죠. 턱의 상이고 뭐가 있어요? 이빨들이죠. 이빨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속은 어쨌든 다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고 이 속에 바로 뭐냐면 음식물이 하나 들어가면은요 요 상이 됩니다. 자, 아까는 그냥 이제 이빨 사이고 가운데가 비었다라는 의미에서 전부 다 음보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음식물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음식물이 어디 들어가냐면 이빨은 저 아래 위로 있죠. 그 다음에 음식물이 어디 위로 들어가? 혓바닥 위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서합입니다. 씹을 서자에다가 씹다가 그 다음에 씹다가 어떻게 돼? 삼키려면은 입 닫아야 되죠. 그러니까 뚜껑합자가 되는 거죠. 뚜껑합이다 라면 닫는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그러니까 입을 닫아야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서자는 자 입으로 해서 좌우 양쪽이 되는 거죠. 무당 서자에서 좌우 양 이쪽 저쪽을 해서 사방팔방을 막 쉽게 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서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서합계에서 바로 뭐를 해요? 서합계는 나중에 형벌계 중에 최고 형벌계입니다. 씹는다. 나 그게 우리말 속에 남아있죠. 너 지금 나 씹냐? 표현이 씹냐? 그럼 벌 준다 이 소리예요. 그럼 너 가만히 안 두겠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서합이라고 하는 거. 씹어서 합한다 라고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 서합계에서 지금 공자가 바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두었습니다. 자, 또 봅시다. 진목은 또 언제예요? 때로 표현하자면은 아침이죠. 봄도 되지만 아침이잖아요. 그죠? 아침. 꼭 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역, 여러 가지 이 주역을 계속 64개 384요가 어떻게 써먹는지를 쭉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무슨 훈련이냐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두루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을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왕학이라고 하는 거 정치라는 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항상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되고 바로바로 작동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주역이에요. 우리가 뭐 요즘에 정치학 하는 데서 뭐 외교학 뭐 하면서 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했을 때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실리를 공부를 하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이겁니다. 주역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진목이라고 하면 진목도 되지만 아침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나가는 겁니다. 나가죠. 나가다 보면 이제 시장이 모여서 한낮이 되는 거죠. 진목에서 한낮이 돼서 여기 가서 가는 거죠. 가서 물물 걸고 이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활외서합계라고 하는 데서 일중위시라고 하는 저작거래. 이제 이게 요게 나중에 이제 법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죠. 그게 이제 맹자의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맹자의 이제 정전법이 되고 시장을 열어가지고 원래는 뭐예요? 그 아무데나 또 섞으면 나는 이제 옷을 참 잘 짜는데 내가 지금 옷을 잘 짜거나는데 옆에서 저 생선가게가 옆에서 저기 자리를 잡았더라. 승질나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튀거나 뭐 하면 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저작거리 시장 털을 잡아주는 겁니다. 털을 잡아주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어물전, 그 다음에 또 누가 올까요? 채소간, 푸죽간 이렇게 먹는 거 두고 이쪽은 그냥 각종 뭐 과일이나 뭐 등등하고 또 옷집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들을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경계만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들 와서 이제 요러 저기 물건만 바꾸어서 가라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그러려면은
낮에 햇빛에 이렇게 나오니까 겨울에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생산량이 많은 여름하고 가을일 겁니다. 이때 이제 움직이고 봄에는 농사 짓느라고 바빠서 움직이기 어려울 겁니다. 안 그러면 좀 이른 봄에 농기구 필요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낮에 모이면 뜨겁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휘장 쫙 쳐야 되겠죠. 저 위에다가 요렇게 세워가지고 휘장 요렇게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저자시자가 되는 거죠. 그대로 요렇게 쓰면 그냥 포장불자입니다. 그래서 서불이 저 뒤에 제주도에 와가지고 뭐예요? 불로초 구하려고 오기는 왔지만은 안 돌아갔죠. 뭐 진시황대 뭐 죽을 일 있나요? 어차피 뭐 불로초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게다가 이 서불이 서귀포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름 씁니다. 그때는 글자를 그냥 하나 쫙 내걸어요. 그래서 포장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서불이 되고, 서불이 뭐예요? 그 불로초를 캐가지고 돌아간 포구다. 그래서 서귀포 이렇게 됩니다. 일본으로 갔죠. 그 다음에 저자 이거는 이렇게 딱 찍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휘장을 이렇게 쳐서 다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늘막. 나중에 이제 도시가 발달하면 양쪽 그래서 쭉 뭐예요? 고가 있고 안전뱅이 장사 고가 있겠죠. 상점이 점포가 있고 그 사이사이로 그냥 포장만 이렇게 치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제 늘 상설 시장이 되는 것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자리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어떤 놈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작거리 가서 오늘은 뭐가 잘 팔리는가 이게 시장 동향을 보는 거죠. 저 높은 두둑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몰리는지 하고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언제쯤 되면은 저런 물건 갖다 팔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농단자가 생겨납니다. 두덕농자. 아직 흙도 맹자는 그냥 써요. 용용자 쓰고 그냥 농이라 읽고요. 원글자는 옆에다 흙도자 써서 두덕농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농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저 이익들을 혼자 다 독차지하는 놈들.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였느냐면 나중에 그 정부가 어떻게 돼요? 이런 자들 원래는 이제 그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있으니까 그래서 저작거리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원래 이제 조금씩 하는 사람은 굳이 안 하는데 특별히 이제 대상인들 같은 경우에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농경사회에서는 이 정부가 그 시장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원래는 그냥 자연스럽게 넣어서 자유무역이었죠. 자유스스로 필요로 하는 걸 막아줬는데 그래서 이러고 그 다음에 교역. 그래서 교역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 나옵니다. 교역했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여전히 뭐 국가 간의 무역을 뭐 교역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개취죠. 사합하고. 그 다음에 일중위시라고 하는 것은 상명이 하통. 그러니까 위는 불괴가 되고 아래는 우레괴가 된다라고 하는 상명. 그죠? 이괴와 진괴이니 차가 서위시하고 바로 서라고 하는 것을 빌려서 시장을 삼았고, 그러니까 서 씹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서시, 그 다음에 합한다라, 합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 모이게 하였던데, 요건 조금 그 의문서에 근거해서 지금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냥 오늘날 이 주자의 글들 읽어보면 잘못하면은 이게 막 그 뭐죠 표절 뭐 등등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라고 하는 것은 시나 서나 발 읽을 때 뭐 비슷하게 읽어질 테니까 그래서 서라고 하는 건 시가 되고 합이라고 하는 건 합한다 이건데 이런 의미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해서 해 떴을 때 와서 한낮에 교역을 하고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서라고 하는 말 자체는 씹을 서자가 되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모여지고 합이라라고 하는 거 내가 한테 필요로 하는 것들만 갖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 주자의 해석은 좀 지나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잉여농산물 관계를 오늘날 보면 될 것이고 저 뒤에서 그러니까 공자가 순서를 어쨌든 잉여 생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바로 이제 교역했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그다음에 나머지 서합은 이명이 재상하고 일중의 상이고 이건 뭐 다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그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보면은 진제서 시왈 서합은 아까 설명한 겁니다. 이명이 그죠? 이게 발금이 재상하니 그죠? 위에 있으니 바로 이게 일중의 상이고 그 뇌동우 하하니 그죠? 우레가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이니 치민 교역어 시즈의라 백성들이 이르러서 그죠? 움직여서 일어나서 지금 움직여서 오는 거니까 이르러서 바로 시장에서 교역하는 뜻이라 했고 합사정시왈 보면은 13개 지금 여기 13개 그러니까 개사하전체 2장의 인류문명 발달사에서 13개를 들은 것인데요. 13개의 맨 처음은 바로 뭐냐면 이괴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은 풍뢰 이괴이고 그 다음은 활의 서합괴이니 소취자 바로 여기서 취한 것은 바로 뭐냐 식화이이라 바로 식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인류에게 홍범의 지혜에 의거해서도 그렇죠. 첫 번째 선천팔교례에서 1활 뭐예요? 1활 식이요. 바로 2활 화라 재화. 재화가 우리가 먹고 사는 그때그때 문제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왜냐하면 봄날에 농사를 지으면 농기가 없으면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맨 처음에 다룬 것이 바로 식화의 문제라. 일단 맨 처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희씨가 일단 팔괘를 그렸고 이제 팔괘는 전제되고 난 거니까요. 그래서 식화이니 식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생민의 근본이라. 그래서 옛날에 한서 같은 거에 반드시 뭐 식화지라는 것이 있죠. 백성들 먹고 사는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줬고요. 그 다음에 신농시 몰컨을 황제 요순씨 치작하여 신농시 옛날에 시라고 하는 건 뭐 이미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복희 신농 황제를 보통 삼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 두 분들은 좀 별개로 그 다음에 황제 요순 황제와 요와 순임금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황제 중간에 전욱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 세 분들을 특별히 들은 것은 요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문자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황제 때 문자 얘기는 맨 나중에 나오는데요. 황제 때 창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새 발자국을 보고 우리가 볼 땐 새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이제 주역의 이 부호에 의거해서 바로 문자를 만드는데 바로 이제 세 분 성인이 거의 인류 문명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되는 요 단계를 표시해 주는 거니까 이 세 사람은 항상 같이 묶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마지막까지는 전부 다 이 세 사람 때부터 시작된 얘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황제와 요임금과 순임금이 일어나셔서 통기 변하여 그 변함에 통하여서 변함을 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봄하고 나서 봄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름으로 되고 여름이 돼서 가을이 되고 가을에서 겨울로 다시 또 봄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변함에 통하여서 변함에 통했다. 다시 말해서 사시사철의 그 변화의 이치에 통하여서 사민불권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며 왜냐면은 사람이 게으르다 그러고 또 잉여 농산물들 생겨나면은 그저 나태하기 짝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게으름 자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종과 사치로 흐르는 것이 되고 인류에 굉장히 나쁜 이것을 가져오니까 자 봄이 되면은 씨 뿌리기에 바쁘죠. 그때에서 와다닥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겨울에 한가롭기는 하지만 이때는 그래서 뭐예요? 교육을 시키죠. 교육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틈틈이 또 뭘 하느냐 하면은 가만히도 짜고 이제 곡식 담아야 될 여러 가지 기구들을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가을에 각각의 일들을 다 이렇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여름에 농사를 짓고 또 이제 이때 뭐 자연스럽게 누에도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 이제 농한기 때 이용해 가지고 누에가 다 자라면 씨 다 뿌리고 나면 누에가 다 자랄 겁니다. 그러니까 고치가 다 자라게 되죠. 그래서 고치를 따가지고 다시 또 비단씨를 만드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한가로울 때 옷감을 짜게 되고 또 여름 또 지나고 나면 마 같은 경우 다 자라는 거죠. 못이나 마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걸 또 가지고 또 이제 한가로울 때 어떻게 돼요? 또 못이 짜고 해가면서 쉴 틈이 없게 되는 겁니다. 쉴 틈.
그래서 쉴 틈이 아니라 적절하게 이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쭉 배분을 해주고, 남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을에 농사 다 끝나면 이제 다시 또 국가에 뭐예요? 징용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나가는 거죠. 변방에 가서 부역을 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인구 계속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통기 변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그 변함을 통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며 무조건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틈틈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였으며 신이 화지하여 신비롭게 화하게 하여,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줬더니 백성들이 참 신기롭게도 다 그렇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하여서 삼인의지하니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하게 하였으니, 다 그저 다 불편부당하지 않고 다 각자의 처소에 앉아서 각자의 맡은 바 역할들을 참 잘하게 하였으니, 다 뭐냐? 여기에 위치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후세에 보면은 이제 그 땅을 개간하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게 맹자의 그 내용이 잘 나올 겁니다. 상황이나 그 다음에 그 위나라의 누구냐 이런 자들, 왜냐면 백성들 하면 과도하게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 끝에 이제 매몰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분배를 해줬으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궁즉 변하고 변즉 통하고 통즉구라. 바로 여기서 나오네요. 그죠? 이치를 본 거죠. 옛날 성인이 궁하면 다 하면은 요 잡에서 그저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 농경사회에서는 바벨탑 안 나옵니다. 이 주역사회에서는 서구의 유목민족은 바벨탑에 나옵니다. 인류가 저 하늘하고 같이 가겠다 해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다 했더라. 그러면은 하늘의 이치를 보니까 변하더라. 그죠? 변하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생전 여름이 될 것 같았는데 보니까 어때요? 기다렸더니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춥죠? 우리 다 알죠? 아이고 네가 그게 추워봤자 며칠이나 가겠느냐 이겁니다. 기다렸더니 조금 있으면 또 봄이 올 겁니다. 그래서 궁즉 변하고 변즉 통하고 이 이치를 하니까 오래 할 수 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이치를 잘 적용해서 정치에 쓰면은 그러한 나라는 500년 600년 가는 거죠. 변즉 구라 시 자천오지하여, 또 하전에서도 나오네요. 그죠? 이로써 하늘로부터 도와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하니, 다 하늘의 이치를 잘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다 도와주고 있더라. 그죠? 하늘 원망할 일도 없더라. 길하여 이롭지 아니하니 황제유순이, 그래서 황제유순이 수의상이 천하치하니, 수의상이 천하치하니 개취적 건곤하고, 그래 황제유순이 의상을 들이오고 의상을 들이오고 천하를 다스렸으니, 그래 제가 치천하 하는데 천하를 다스렸으니, 천하가 다스려졌으니 다 대개가 저 건곤에서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곤이라고 하는 건도의 그 음양의 기운의 영어 소식에 의해서 땅에서는 생장수장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상은, 우리가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문에 내복 의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에 비로소 옷을 지어 입었다 이거 아닙니다. 옷은 인류가 이미 언제부터예요? 이 추우면서 자연스럽게 짐승 잡아먹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한다? 그 털 뒤집어서 입으면 되는 겁니다. 의상은 진작부터 있었고,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 이걸 복제라 표현하죠. 복제입니다. 자, 복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오복제가 되는 거죠. 오복제. 다시 말해서 자, 이미 정치 제도가 완비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정치 제도가 완비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미 바로 뭐냐, 농사를 지으면서 바로 정전법의 근거에서 가운데는 군주의 땅이 되고, 그 다음에 500리마다 공후 백자 남무로 이렇게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그 신분에 따라서, 그 자귀에 따라서죠, 자귀. 작자가 뭐 잘못된 것 같다. 이 자귀에 따라서 뭘 하느냐면은 복제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1명이다, 2명이다, 3명이다, 4명이다 해서 이제 9명, 12명. 천자는 이제 12장복이 되고, 12장복, 9장복, 7장복, 5장복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복의 복제가 완성되었다. 복제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뭐냐면
정치 제도가 완비되었다. 바로 이겁니다. 완비되었고, 그래서 정치 제도를 두루두루 완비하여서 천하가 다스려졌으니 바로 이것이 뭐에서다? 건곤의 이치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침내 국가 체제가 제대로 완비되고 이름하여서 뭐냐면 봉건제가 확립되었다. 이게 달리 표현하자면은 복제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봉건제가 완비되었다. 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바로 중앙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공후 백자남이라고 하는 바로 지방자치에 해당되는 것이죠. 지방자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중앙집권적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끔은 뭐냐 한 번씩 조회하는 거죠. 조회하고 천자는 자 5년마다 12년마다 이제 순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때마다 정리하는 것이 바로 율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거는 서경의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잘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천자와 바로 제후국들 간에 바로 이른바 표준제도를 확립하는 것. 그래서 표준제도를 쓰는 이유는 뭐냐? 바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죠? 이런 말에서 요즘 말로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법 체제의 완비를 표현했고, 뒤에 보면은 정자가 보면은 성인은 그죠? 성인은 주화니 그죠? 성인은 바로 화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교화하는 것을 주장하니 마치 우지치수는 그죠? 우지치수라고 하는 것, 우지치수를 볼 때 순즉 바로 천지자연의 이치에 순한다면은 당순지하고 다 순하게 되고, 그래서 그래서 다스리면은 순치지라 순하게 다스려지느니라. 그래서 우임금이 우 같은 경우에 오행치수법에 근거해서 자, 일활수요. 자, 일활수요. 이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물마의 공사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순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순치라는 것이니, 자, 고지 복희시, 복희, 기 불능 수 의상 일이요. 그죠? 옛날에 복희씨가 어찌 능히 의상을 드리워지 아니했으리요. 그래서 필대 요순 연후에 꼭 요순을 기다린 연후에야 수의상이리요. 어찌 의상을 드리웠겠는가. 그죠? 의상을 드리워지 아니했을 것이며 반드시 요순을 기다린 뒤에야 의상을 드리웠으리요. 그죠? 의상을 드리웠다. 여기는 제도의 완비 개념인데 잘못하면은 옷 얘기로만 표현하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과 제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여차사는 자 이와 같은 일을 근거로 본다면은 지시 일개 성인이 도주 등려라. 여기서는 다만 한 사람의 성인이 저것들을 다 지은 것이라. 다 모두 이것을 지은 것이라. 연이나 그러나 필수세 연후에 성하니. 이것만 보면 이 한 사람이 다 있느냐 이거 문제 단 지은 것인데, 그러나 반드시 여러 세대를 기다린 뒤에야 그죠? 필수 여러 세대를 기다린 뒤에야 이루어지니 역인시이라. 또한 다 때로 인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여러 세대를 기다렸다가 하니까 바로 이분들 때 이르러서 비로소 이것이 완성되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자, 복희씨 때까지 아마 이제 농사는 계속 지었지만은 복희씨가 궤를 만들면서 좀 더 이렇게 생활이 좀 이렇게 윤택해졌고, 왜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개발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전에도 농기구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신농식 때 이르러서 비로소 제대로 된 농기구의 모습들이 갖춰져서 두루 널리 백성들이 쓰게 되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나서 이제 그전에도 서로 물물교환 없었느냐? 아니죠. 물물교환 있었는데 두루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다 보았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그들은 여러 세대를 거치고 난 뒤에 이루어졌으니 다 그 때일 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알 또 말하기를
아니 식변, 치화, 위지난이나 그죠? 저 변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화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 다음에 위난 어려움이 되지만은 고금 풍기 부동이라 그죠? 고금의 풍기는 다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기용력 이니 그죠? 그릇을 쓰는 것이 또한 다르니 시성인 통변하여 그래서 이로써 성인이 변함을 통하여 삼인불권하고 각수 기시 이의라 그죠? 백성들을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면서 각각이 그 때를 따랐을 뿐이니라. 후세에 수유작자라도 모름지기 뭔가를 짓는 자가 있더라도 우순위 불가급이니 짓는 자가 있더라도 오임금과 순임금이 가히 그저 미치지 못할 것이니 개 당시 시풍기 미개의 우순지 덕이 우여차라. 그 대개가 바로 이러한 때에 바로 풍기가 아직 열리지 않았고 우순의 덕이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후세에 가히 미치지 못하느니라. 약 3대지 치는 3대 하은주 3대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후세 결가복이나 그죠? 후세에 결코 후세에 결단코 가히 회복하기는 하지만은 분리 3대의 치자는 종구도야라. 3대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것들은 다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3대로서 다스림을 삼는 자 그죠? 끝내는 뭐예요? 구차한도 구 맞아요? 구차한도는 아닐 것이라. 그러니까 3대 그 다스림의 그 다스림을 잇는 자들이라면은 결코 구차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만들었던 일들은 누구든지 다 하겠지만은 이러한 덕으로서 다스린 것은 덕으로서 다스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바로 이런 표현이겠죠. 본에 보면 건고는 변화의 무이라. 그죠? 건고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하움은 없다. 자기적으로 함은 없다. 함이 없다라는 것이라 자기적으로 의도적으로 함은 없지만은 자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자 이 성인들은 의도적으로 그걸 따라서 인위적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이제 건곤에 대해서 또 뭐라고도 보느냐면은요. 이거 이제 의상이라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보냐. 진짜로 의상이라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들 중가운데 보면은 그 첩자인가요? 누산 첩산사시 보이나요? 첩산사시 왈 보면은 건천은 제 상한이 상의상이고 그죠? 하늘은 자 둥글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면 땅은 네모나서 그래서 자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땅이 윗돌이라 이렇게 하늘은 둥글고 위에 있으니까 바로 윗돌이 뒤집어 써서 이렇게 입는 것이고 땅은 뭐가 되느냐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땅은 갈라져 있고 아래 바지라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인데요. 좀 유치하죠. 그래서 건천은 제상하니 바로 위에 있으니 윗도리의 상이고 그래서 의상은 뭐예요? 합자인가요? 합의원. 그래서 윗도리는 윗도리는 위에서 딱 꽉 닫히면서 둥글어서 이 양이 되고 그러니까 위는 둥글어서 양이 되고 하니까 윗돌이 그냥 위에서 뒤집어서서 하나씩 푹 내리는 거.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우리 뭘로 보면 되냐? 요즘에 그 뭐죠 이렇게 덮어 쓰는 걸 뭐라고 하나? 쓰개치마 방식. 우리는 그지 쓰개치마 방식 윗돌에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렸다. 목만 하나 이렇게 내밀고 덮는 방식이라 이런 표현으로 쓰고. 망토 종류. 그래서 기상 그래서 양의 기상이고 그죠? 그러니까 홀상이고 그러니까 뒤집어 썼다 그러니까 목 하나 두고 이렇게 쭉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골은 지니 제하니 지제 그죠? 땅으로 아래하니 상이라. 그래서 치마의 모습이라. 의상이라고 할 때 의상은 윗도리가 되는 것이고 그냥 이건 아랫도리입니다. 윗도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밑에까지 쭉 그냥 내려입는 옷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다 그러면 윗도리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어디로 갔냐 잊어버려.
그래서 치마는 아래이니 그다음에 양고 그죠? 두 다리가 있어서 음이니 바로 우상이라. 그래서 바지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상이 하상이니 그죠? 부재 비여 요순이라. 그래서 꼭 요순을 기다리지 요순에서 그죠? 이 갖춰진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옷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조금 유치해지고 정확한 제 뜻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잠깐만, 내가 옆으로 갔다. 옆으로 하상이니 가만 있어보자. 불가 전도하여 그죠? 가이금 바꾸지는 못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비상하 불가 난냐니 그죠? 즉 민지 정하고 천하치이라. 그래서 존비상하는 가히 그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옷을 입어 가지고 그죠? 가히 존비상하를 알게 하고 그죠? 알게 하여서 어지럽히지 아니한다면은 백성들의 뜻이 정해지고 천하가 다스려진다 이렇게 표현인데, 한참 더 써야 되겠죠. 옷을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하지만은 옷에 뭐가 되냐? 복제를 이렇게 두어서 각자가 입는 옷을 두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장복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제 저기 서경에 보면은 요임금, 순임금이 이제 12장복을 만들어요. 12장복을 만들어서 천자는 12개의 무늬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순서에 따라서 두 개씩 처음에는 3개, 12장복하고 9장복하고 7장복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거에 의해서 바로 뭐가냐? 위계 질서를 잡았다 이 소리입니다. 누가 이 사람의 지위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그 지위, 그것까지를 지금 하나를 뭉뚱그려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정확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복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에 따른 바로 복제를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옷을 가지고 색깔 가지고도 이제 저거 중간에 보면은 주자 같은 게 표현했는데, 윗도리는 남원장씨 저기 있다. 주자에 보면 주자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면은요, 남원장씨와 보면은 작의상 그죠? 의상을 지어서 입히어 신하고 몸에 입고 그 다음에 수초위하니. 그래서 저 위에서 그 조금씩 드리워 가지고 윗도리를 만드는데, 그 색은 현하고 현하여서 바로 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이거 옷에 이거 폭이라고 그래야 되나? 벽폭, 접는 벽폭을 그러니까 이게 벽폭이라 그러면은 그 치마 같은 경우는 접고 하는 거죠. 접고 그 색은 붉은색이 되고, 상은 바로 이를 상징하니 건곤하여 건곤을 본받아서 이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삼인치 백성들로 하여금 군신과 부자와 존비와 귀천을 알게 하였으니 막불가간 기분야라. 각각이 그 분수를 편안하게 하지 없느니라. 다 편안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복제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고목위주하고 나무를 깎아서 그 다음에 배를 만들고, 연목위즙하고 나무를 구부려서 그 다음에 노를 만들어서 주줍지리로 배와 노에 이로움으로써 이제 불통하여, 그리고 아직 통하지 못하는 것, 물에 가로막힌 것을 건너게 하여서 이치원이 이천하하니 멀리까지 이르러서 이로써 천하를 이롭게 하였으니 개취죠. 환이라 대개가 저 풍수 환기에서 취하였느니라 그랬네요. 풍수환 뭐 만들었다고요? 고목, 나무를 구부려서니까 그죠? 나무를 따개서니까 나무를 따겠다. 아까 주는 나무를 따긴 거죠? 나무 전에 배는 뭐가 있어요? 방주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전에도 이미 배는 있었죠. 떼배라 그러는 거죠. 방이다 그러면은 나무 이렇게 엮어가지고 물에 띄우면 좋잖아요. 저거 중국에 대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대나무 엮어서 물에 잘 뜰 겁니다. 이건 방이 되고,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둥근 통나무를 그죠? 속을 파내서 이렇게 됩니다. 왜냐? 요거는 자꾸 물에 닿잖아요. 그죠? 이거는 물에 잘 떠가고 위에다 물건을 싣더라도
젖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반드시 젖게 돼 있습니다. 물이 왜냐면 막 튀어나니까. 이거는 물 안 젖게 갈 수가 있죠. 여기다 저기 쌀 저기 다 농사지은 쌀 벼 싣고 갈 수 있어요? 물 젖어서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주 불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물이 젖지 않고 좀 이렇게 통통배가 필요하겠죠. 통배가 필요할 겁니다. 이게 통배죠. 그래서 줄을 만들었다. 그래서 고목이라고 그랬습니다. 딱일 고자가 되는 거죠. 속을 딱 해서 속에서부터 이제 쫙 파가면서 이렇게 해서 칼로 속을 요렇게 파내는 겁니다. 파서 고목. 그럼 뭘로 파느냐? 팠죠. 나무죠. 나무를 팠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와까 손목이죠. 지금 이건 내 호깨라 그럽니다. 우리가 호깨 방식이 맨 위에 상요하고 초요하고 빼놓고 밑에 있는 세요를 내 호깨. 서로 간에 호깨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세깨. 그죠? 이거를 해서 외호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내 호깨는 뭐가 있느냐면 진깨가 있죠. 그죠? 진깨니까 요거 팠죠? 팠으면 물 위에서 조금 잠겨서 두둥실 떠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고목 위 주하고 해서 얘가 주가 되네요. 그 다음에 주줍즈 저기 뭐야 그 연목 아니 뭐죠? 연목지 저기 뭐야 연목지 즙하고 그러니까 나무를 달궈서 구부리는 거죠. 연목이니까 불을 땡겨 가지고 그 다음에 깎을 거 깎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불로 해서 구부려 가면서 뇌니까, 아니, 즙이니까, 그, 노라고 하는 것은, 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손잎이죠. 그죠? 손잎이 되니까, 손잎이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 물이잖아요. 그죠? 물 속으로 들어가요. 요렇게 가면서 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손잎에. 그래서, 거기서 고목이라고 하는, 고목위주라고 하는 것은 진목에서 나오고, 연목지 즙이라고 하는 것은 손목에서 나와서, 주줍질이로 그죠? 배와 노의 이로움으로써 그 다음에 저 강에 가로막힌 것들 다 그저 건너서 멀리 이르러서 천하를 이롭게 하였으니 왜냐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강남이냐 강북이냐 이 문화가 달라지죠. 강남 같은 경우는 나무도 많고 이것저것 생산물 많으니까 강남 문화가 발달. 우리나라 강남 문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강남은 어느 날 졸부들의 이 잔치가 되는 거 중국의 강남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의 강남은 전 세계 최고의 부유한 자들 다 모이는 데가 강남이죠. 그래서 그 멀리까지 이르러서 천하를 이롭게 해서 대체로 저 풍수 환께에서 취하였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느냐? 자, 이제 요렇게 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원활하게 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수한 문화를 이쪽 저쪽으로 다 강남, 강북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으니까 물산은 더 풍부해지고 그러면 이제 이쪽 육지에서도 할 일들이 참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보고승마하여 이렇게 되겠죠. 보고 그 주자해서 굳이 안 읽어도 되는데 자 목재수상 나무가 물 위에 있다는 손목, 진목 다 표현하는 것이고 치원이 천하 멀리까지 이르러서 천하를 이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의연이라 아마도 연문인 듯하다. 연문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쨌든 놔두고 그 다음에 보고승마하여니까 소를 길들이고 이거죠. 복종하게 하였다니까 소를 길들이고 말을 타고서 인중이 치원하여 무거운 것을 끌고서 멀리까지 이르게 하여서 이 천하니 이로써 천하를 이롭게 했으니 개취저 수하고 대개가 저 숙계에서 취하였고 탕례 숙계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명 발달입니다. 자, 아까 지금 풍수 한께 이거는 다 강을 건너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배를 더 먼저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신농시 때 우리가 지금 황제 요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인간이 그 바퀴를 언제 만들었느냐라는 겁니다. 바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지금 뭐냐면은 말을 길들이고 소를 길들이고 말을 탔다 그랬으니까 뒤에 뭐냐면 수레를 끌 수 있는 거죠. 바퀴는 인류가 굉장히 오래전에 바퀴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해와 달 보면 둥글둥글하게 잘 굴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사람이 인력거로 끄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다음 말은 뭐냐면 소나 말을 인용했다라는 겁니다. 소는 힘이 세니까 가까운 곳에 농산물들 논에서 밭에서 끌고 집에까지 갈 수 있죠.
그냥 소에다 실지 않을 겁니다. 뒤에서 반드시 이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에다 태우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은 택례수가 되는 거죠. 밑에가 오랫개가 되고 연못개가 되는 거니까. 자, 밑에서 물 연못이죠. 연못 밑이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아래에서 움직이고 연못 물이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이는 거죠. 자, 택례수라고 하는 글자 봅시다. 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저 언덕부자가 되는 거죠. 저 위에 올라가는데 왜 높은 곳 올라가면 항상 뭐예요? 선구자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구자 따라가는 건데 좌선 음후죠. 좌는 양이 되는 거죠. 왼쪽은 양이 되고 오른쪽은 음. 자, 다시 말해서 진목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뭐예요? 손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좌선 음후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움직이면 위에서 연못물이 출렁출렁 되고 해서 양을 따라서 밑에서 음이 움직여서 쉬엄쉬엄 착자 움직여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 밑에서 움직이니까 바로 사람들이 소를 길들이고 그 다음에 말을 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을 탔다라고 하니까 양이 음이 타고 양을 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양에다가 실어 놓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타고서는 그 다음에 물건들을 싣고 승마하여 인중치원 멀리까지 무거운 것을 거기다가 싣고서 끌고 간다 이 소리입니다. 끌고 가면서 그 다음에 멀리까지 이르르니 이걸 가지고 천하를 이롭게 하였으니 이제 천하하니 대개가 저 숲께서 취하였고 역시 뭐 하동상렬이라 라고 하니까 아래는 움직이고 위에서 기뻐한다 라니까 아래에서 움직여서 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 실어 가는 거니까 좋은 것이 되고 택이라라고 하는 건 또 건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그렇게 건너갔다 이런 뜻이니까 뭐 일정 기간까지 어디 뭐 강가까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다시 이제 배로 또 옮기고 하는 이런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자 이러다 보니까 농업물산들 어떻게 돼요? 모든 생산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겠죠. 그만큼 많이 되니까 그럼부터 이제 뭐가 돼요? 아 저것들이 싣고 멀리 간다. 배 몇십 피를 술에 저 뒤에다 싣고 가더라. 욕심 생기겠죠. 도둑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방범사회라 이런 말에서 치안 질서가 필요합니다. 뭐가 나오느냐? 중문격탁하여 이대 포객하니 개취죠. 이해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한다. 그것까지만요. 뇌지 예계가 되는 거죠. 뇌지 예계 지그하게 고요한데 여기 잠들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문격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 그저 문을 이제 2중 3중으로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성문도 우리 같은 경우는 사대문이 있고 바깥으로 내사성 그죠 안으로 지키는 거 그다음에 저 바깥으로 외사산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을 거듭거듭 만들고 그러니까 부잣집일수록 문이 겹겹이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고 이제 성문 같은 경우 이제 단단히 만든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격탁 도성 있으면 도성 바깥에 문 한양 도성 이렇게 만들고 다시 또 이제 내성 만들고 하면서 그다음에 탁기다라고 하는 격탁이다 그러면 밤중에 야경꾼을 표현합니다. 딱딱이죠. 딱딱이 탁탁 치면서 나에게 경찰 있다. 너네들 도둑질하는 놈들 안 도망가면 잡힌다. 그러니까 미리 엄포 주는 겁니다. 해서 2대 포객하니 포악한 손님 누구예요? 도둑놈 재미있는 표현이죠. 포악한 손님을 이로써 기다리니 이렇게 돼요. 기다리니 그러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대하고 이들을 그저 경고를 주는 것이니 대개가 뇌지 예계라 그래서 미리 예방한다라는 예비지의라라고 해서 방범사회를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조금